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4.8%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웃도는 수치였지만 연간 목표치보다는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관련돼서 아시아 주요 증시 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특히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방 압력을 키웠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였는데요.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특히나 2,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918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의 흐름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덕호 대표님 함께하고요.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매매 시그널이 필요하다, 잡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부활절 이후에 첫 개장을 앞두고 됐습니다. 개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3대 증시 모두 혼조세를 좀 나타냈다는 부분들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휴장 이후에 어떤 그 여파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서 증시 전반적인 어떤 그 강한 탄력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의한 장세로 많이 펼쳐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실적 기여세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포인트 상승을 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들이 꾸준하게 언급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시에 대한 어떤 긴장감들이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회사채 수요 그리고 자산 연동 채권과 같은 ABS 채권과 같은 부분들의 수요가 감퇴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와 현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발행되는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추적하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에는 통상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는 통상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그 설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IB들 그리고 이제 각 투자 자문사들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 즉 어떤 경기 순환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상대적으로 개선세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어떤 리오프닝 주, 그중에서도 소비재 위주 그리고 생필품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가시면은 최근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 부분들을 다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디폴트 선언하는 국가들이 지금 다소 우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어떤 코로나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고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국가의 어떤 채무 불이행 관련된 부분들이 선행되게 되면서 국가 내에서의 안전과 치안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터키와 같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타격 부분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경기 회복세들이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도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최고 수준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매도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다소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109불까지 도달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리비아에서의 어떤 공급 중단 관련된 부분들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소폭 상승을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최고의 어떤 위협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라는 천연가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3년 동안의 어떤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에너지 의존이 높았던 유럽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상당 부분들에서의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제조 비중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 에너지사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 친환경 서비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원전주 그리고 어떤 친환경 섹터들 관련된 부분들의 업종들만이 상대적으로 그 주가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꾸준하게 나타난 부분들은 이번 어떤 그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이머징 국가들의 환차액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회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발표됐던 금융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어떤 실적을 나타냈었는데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약소한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출 순 마진을 나타내는 순이익 수익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한 116억 달러를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이 35%가량 하향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은행 종목들,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순이익 마진을 남기는 어떤 은행 업종,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리면서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그 종목의 하락 부분들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투자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거래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감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 선별하실 때는 다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그리고 트래블러스 컴퍼니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금 해당되는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원격 진료 그리고 제약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업체들이 오늘 장중에 조금 소폭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업종을 의미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을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4분기 대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직전분기 대비해서의 그 손익 부분들을 계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주류 업종, 외식 업종들의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직콕주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추종하시면서 국내 드라마 업종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영화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에 대한 목표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 호가까지 좀 살펴보고 넘어왔는데요. 관련돼서 오늘은 어떤 시장 흐름이 펼쳐질지 바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뜨지 않아서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보면 양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차장님 일단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전날 약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좀 반발 매도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 미국 증시도 장중에 반등이 좀 했던 효과도 있었고 개별 실적 이슈에 시장이 좀 관심이 좀 모아지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약세와 함께 그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IT 업종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1.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1.73%,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1.5% 상승세,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1.27%, 그리고 코리아 서킷가 1.27%, 솔루스 첨단 소재가 1.17%, 일진전기가 1.0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0.96%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가 2.4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운수창고 업종에 좀 이끌고 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의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역대급 실적이죠.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런 높은 실적의 원인이 이 해운 운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연결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해운 운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이죠. 1월 초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HM은 좀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해운 업종 있죠. 해운 종목 있죠. 이 대한해운이 0.93%, 페노션이 0.92%, 그리고 천일보석이 0.7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료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D바이오센서가 1.97%, 그리고 DI가 1.37%, 한컴 라이프케어가 0.5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시덱 같은 경우는 0.4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화학업종 같은 경우,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KG스틸이 2.85%, 한국철강이 1.67%, 한국특강이 1.56%, 현대제철이 1.3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지난 포스코홀딩스 깜짝 실적 발표에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을 잠정 집계된 부분을 발표하면서 그 전에 그 철강 업체들이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비수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 리스크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의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역시 말씀드렸던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KG케미칼이 2.1%, 그리고 SKT가 1.68%, LG화학이 1.4%, 후성이 1.22%, SK케미칼이 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업종부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IT 부품 업종의 상승세가 장 초반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LNF가 3.41%, 그리고 파트론이 3.17%, 그리고 모노다이츠의 2.42%, 엘켄텍이 2.3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46%, 그리고 BH가 1.45%의 상승세를 보이는 현재 장 초반 상황이고요. 이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동학기업 1.59%, 그리고 국일제지가 0.75%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답이 좋은데요. 역시 한일 사료가 지금 24.18%의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봤을 때도 이 실적과의 약간 괴리감에 대한 이제 의견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곡물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에 대한 부분,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판매 가격 인상이 좀 가시화되진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코스피 200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 LG에너지솔루션은 1.39%, SK하이닉스가 2.2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4%, 그리고 네이버가 0.98%, 카카오가 2.01%, 그리고 이 삼성 S도 1.83%, 현대차가 0.5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이 30위까지 이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는 게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이 0.22%의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요.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0.23%의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 기업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종목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1.59% 상승세, 셀트론 헬스케어가 1.67%, 그리고 LNF가 3.59%, 이 펄어비스가 1.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LNF가 3.5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역시 테슬라에 대한 효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는 이 LNF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테슬라 쪽에서의 매출 비중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테슬라 관련주로 항상 LNF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신공장에 대한 생산 능력이 확충되면서 이런 테슬라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캐파를 늘리면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하이 공장 쪽에서 셧다운 우려는 있긴 하지만 본격 가동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가 2.79%, 세트리온제약이 2.64%, 위메이드 1.88%, 그리고 CJ ENM이 0.9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오늘 확실히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탄력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차장님,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고영도 좀 고영, 강원랜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강원랜드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카지노 업종도 그렇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올해 2분기부터 영업 시간에 대한 이 단축 해제로 인당 드래그가 판매한 같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입장객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수혜주로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강원랜드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LNF도 괜찮은 상황이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의 기업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양극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늘어날 유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전에 화재 관련 일회성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 우려가 부분은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서울금전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네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시장인데 시장 브리핑과 더불어서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현재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방향성은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반도체 업체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는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서서히 상승의 또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21선, 61선이 크로스가 좀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 부분들은 한번 고점에서 보면은 오랜 동안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던 눌림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탄생 파동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한번 크게 좀 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생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3파동이 나오기 전에 조정 2파의 끝자락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오늘 상황을 봐야 되지만은 상승장 가능성 또는 의미 있는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코스닥의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상승을 보였고요. 다만 큰 상승에 대한 조정 때문에 비록 21선이 깨졌지만은 전체적으로 21, 60일 사이에 박스권을 움직여주다가 만약에 주가가 유로 상승을 해주면은 이평선의 개념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이평선의 개념이 이제 지지골드가 이제 바뀌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1선이 이제 정배열의 움직임이고 21선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돌파와 21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돌파하죠. 하고 눌림목 찍고 이렇게 가는 이제 정배열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전개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좀 더 더디게 완만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전히 이제 현재 대주산업, 대한제당, 현재 한일사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전히 사료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강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후발주 종목군들을 좀 골라야 되는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팜솔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승사파의 이제 십자 도정 형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한번 큰 틀에서 보면은 한번 큰 고점에 현재 첫 번째 고점 조정, 두 번째 고점 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7,000원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이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들, 이제 캔들도 현재 출발의 캔들이 나와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석적인 차트의 모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스터리도 자주 이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현재 이쪽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지바이오나 이지홀딩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를 좀 하시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아 정묘도 간간히 제가 언급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장대 양봉 신고가가 진행이 됐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간간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남해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남해학은 그 이제 비료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로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층 돌파 완차, 그리고 이제 슈팅 단계 이런 과정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분할 차익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봐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부분들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건설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벽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벽산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건축 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천장재, 단열재 이런 그 석고보드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 현재 현재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벽산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권을 다지고 한번 큰 상승과 조정이죠. 전체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은 두 달간의 40일 두 달간이죠. 두 달간의 이제 상승파동을 보이고 3파동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이제 조정을 보이는 절반 정도 조정 보이죠.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 해당이 되고 오늘도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벽산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도 해당이 되죠.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좀 우량해 보이는 부분들이 현재 차량 경량화 관련된 또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도 이와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에코플라스틱을 차트적으로 한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고 완만하게 행보를 보여주다가 한번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에코플라스틱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이제 올라주는데 현재 파트론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 현재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서서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차 쪽의 흐름들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면서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에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하고 61선이 이제 크로스되기 전에 미리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해주고 이제 숨구르기 하다가 61선을 돌파하는 길목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2차 전지 쪽, 현재 전기차 쪽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그 대장주 형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현재 보시면은 현재 2차 전지 제외하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LG노텍을 보시면은 LG노텍 부분들이 거의 이제 신고가를 좀 내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 안착. 그 다음에 신고가의 또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LG노텍과 에너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쪽의 흐름에서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2차 전지 쪽하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의 움직임들 한번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현재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인데 원유 QAC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장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장 상황 점검과 더불어서 저희가 앞서 레포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살펴봤던 증권사 리포트 자세히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KT 기업 가치가 재발견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또 5G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무선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디지코 사업의 고성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1.98% 오르면서 36,0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코퍼레이션 볼 텐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2.8% 증가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특히나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공급선 차질이 생기면서 오히려 철강 제품 수요가 늘어난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25,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2.56% 오른 18,0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면 한전 KPS 보겠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나타났고요. 노무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52,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3%대 하락하면서 39,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 분석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현재 시황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방향성 없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실적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치면서 영향을 주기는 했는데 그에 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0.96%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대 상승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본 빨간불이 지금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1.95%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1% 상승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주축으로 한 LG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1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75%의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카카오가 1.48%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 예상치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1%대 상승, LG화학도 같이 1%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빨간불이 가득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1.5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극재 호조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이 순항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도 0%에서 3%까지 상승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LB 2%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위메이드 1%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가치가 높아지면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또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 불러봅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온도는 어떤가요? 네, 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또 강세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파워의 지금 온도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힘의 강도도 매우 센 편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센터값이 무려 202포인트, 오늘 283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283포인트까지 올라가 본 강세였고, 그 다음에 세력의 개입 지수, 세력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가는 현재는 26포인트 정도로 큰 개입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오늘 이미 어느 정도 시장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온도계를 보시면 대형주가 오늘 무려 46도입니다. 기준이 30도인데 그 기준이 30도인 것에 비해서 46도라고 하면 매우 높은 온도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형주가 유난히 오늘 여러 업종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가 유난히 높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형주가 38도, 소형주가 31도.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도 38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섹터들이 또 움직일 텐데, 제가 아침마다 저도 이제 매일 방송을 하는데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국제 곡물 가격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연관되어 종목들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곡물 가격들도 매우 강세로 나타내다 보니까 연관된 또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초강세, 특히 우리가 아침 실시간 우리 서울경제TV에 속보로도 나오던데 아시아 종료랄지 이런 종료 씨앗 관련된 주,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로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쯤에서는 저는 농업주를 바로 쫓아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 보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농업주들은 약간은 차익실현성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도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속보나 이슈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별 대응을 이렇게 늘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가 쏠리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가 어렵진 않은가요? 업사부님 어떤가요? 아, 그렇죠.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방금 보셨던 그 마켓 파워에서 대형주 온도가 45도 이상, 어쩔 때는 정말 셀 때는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다 오르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장 자체에 큰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돌고 도는 돈은 한정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주에 돈이 쏠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체 시장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주식들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타를 치려고 하시는데 오늘은 왜 단타가 약하지? 왜 잘 안 되지? 오늘은 왜 내가 물렸을까? 이런 고민하시기 전에 오늘 대형주 장세인가 소형주 장세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판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온도계 대형주가 46도라면 좀 중소형주 쪽에서는 단타를 좀 자제하시거나 혹은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은 작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좋고요. 또한 이 프로테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수익률 자체도 조금은 낮춰 잡아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그래서 오늘 제가 농업주가 세게 올라가고는 있고 근데 벌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던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매물이 좀 쏟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 상황에서 쫓아가기보다는 다시 눌림목을 기다리고 또 한번 오늘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을 확인해서 상승하는 날, 상승이 많이 있는 날, 2% 이상의 상승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요. 한동안 조금 쌍방울이나 광유 이런 종목들이 좀 쉬었지만 오늘 힘을 씁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는 게 좋을까라고 본다면 역시 또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가장 유리한 게 뭘까? 그죠? 그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후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쪽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선주도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가장 높으신 분, 1, 2 정도만 보셔야지 지지율이 4위, 5위, 6위이신 분들 보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아마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좀 강세 나타낸다라고 마냥 쫓아가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우리 업사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장세에서 업사부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쪽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디 쪽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대형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유망하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도 와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지지부진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도 오늘 플러스를 내고 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국민주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것들이 바닥을 완전히 찍고 올라올 수 있는가?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매매하고 오늘 하루만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저런 종목군들을 조금은 기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사실 가격적인 매력이 있죠. 66만 원대, 67만 원이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매력이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조금은 많이 여유가 있는 분,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만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6만 5천 원이 깨지고 6만 2천 원 구간까지 매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한번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면 내 거 아닌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도 좋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같이 강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원익 알고 계시는 뒤에 종목들이 있죠. 원익 형제들, 원익 IPS, QNC 등등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오늘 조금은 짧게 우리 또 단타를 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 벌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제 머리 위에 그 포착 종목이 있죠. 포착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 미래생명자원을 좀 짧은 입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입장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는 날 내일도 대형주가 또 움직일지 계속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을 강하게 좀 전 고점을 뚫고 돌파매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 짧은 단타 정도 우리가
짧게는 3% 정도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바라보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3%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혹시나 다시 내려온다라면 내 매수가에서 쳐낸다라면 큰 손실 없이 잘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시작하고 왔다 갔다 조금 했는데 다시 오늘의 저점 구간까지 조금은 내려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한 번 정도 강한 움직임들 뭐 길게 보시기보다는 오늘 고점 근처 정도까지만 보고 짧게 보는 전략. 그래서 대형주 장세인데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게 보실 수 있으면서도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군으로 하나 정도는 미래, 생명, 자원 오늘 포착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드려봤고 그 다음에 농업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오늘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내일이나 모레쯤 된다라면 다시 농업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면 이제 그 식물도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우리가 그 농작지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1900년도하고 지금의 시대에서 인류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 농작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통일벼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녹색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차원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종묘, 농우바이오 우리나라 참 대단한 종묘 회사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보지 마시고 내일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눌림목을 준다라면 내일 마이너스 출발한다라면 아마 아침 시작 부분에서도 한번 공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기왕지사 오늘 접근보다는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한번 종묘 관련주들도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래생명자원 눌림목에서 잡아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 11,500원 정도 근처까지 분할적인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대 수익 3% 오늘은 짧게 그 정도만 보고 한번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정고점 근처 일단 12,500원 이상 12,700원 뚫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그런 대응이나 혹은 이제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공개방송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진행을 하니까 10시 이후에 또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사부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개인들은 파는데 좀 이런 시장에서 함께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요번에 아직까지는 2,8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 포인트. 그래서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조금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저 대형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종목군들이 이제는 힘을 좀 발휘해서 상방의 에너지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거기까지는 좀 더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나서 내일 정도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나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위치 2,700 지금 19포인트 2,720포인트 정도 되는데 2,750이랑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때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부터나 현금 확보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지사 힘있게 올라갈 때는요. 조금만 더 버텨보고 수익을 조금만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